자, 오늘은 RP라고 하는데요. 환매 조건부 채권이죠.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환매, 다시 사고 팔 것을 약속한 채권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레포라고도 합니다. 영어로는 다시 사준다고 해서 repurchase agreement 또는 뭐 어디서는 페이퍼라고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래를 레포 거래, 그래서 오퍼레이션이라는 말도 써요. 복잡한데 어쨌든 RP라는 것은 어떤 특정 상품이 아니라 채권이에요. 그러면 지난주에 한국은행에서 시중의 유동성이 위험하기 때문에 시중에 RP를 무제한 제공하겠다, RP 매입을 무제한 제공하겠다, 돈이 필요한데 채권밖에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의 채권을 정부가 사주는 거예요. 사주면 뭐예요?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주겠죠. 이게 어떤 구조로 되는 거냐면, 채권이라는 게 있죠. 채권을 보유한 사람이 있어요. 보통 이제 국채가 되겠죠. 국채를 보유한 A라는 기업이나 은행이 있다라고 칩시다. 보통 이제 은행이나 증권사, 뭐 해치펀드 뭐 이런 데가 되겠죠.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데 당장에 법인세라든가 아니면 이자라든가 이런 걸 낼 돈이 없는 거예요. 그 유동성이 없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채권은 팔고 싶지는 않고, 왜냐면 채권에서 이자가 나오니까, 보통 여기 채권은 장기채니까 뭐 5%, 6% 된다고 칩시다. 연 5%의 이자를 받고 있는 채권을 갖고는 있는데 당장 하루 이틀짜리 이자를 갚아야 될 이자를 못 내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당장 그럴 수 있죠. 뭐 세금도 내야 되고. 그래서 돈이 있는 대형 은행에다가, 야, 니네 돈 좀 있으니까 우리한테 돈 좀 달라. 대신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맡길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채권이 담보가 되는 거야. 우리가 보통 부동산이 있으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죠. 그리고 은행에 이자를 내잖아.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맡기고 여기에 이자를 주면서, 이게 레포이자라고 그래요. 레포이자, 레포금리, 이자를 맡기면서, 이거 하루에서 7일도 되고 뭐 1년짜리 기간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채권을 담보로 해서 이자를 주기로 하고 B한테 뭐를 받아요? 현금을 받는다 이거죠. 돈을. 그래서 이걸로 법인세도 내고 이자도 내고 이렇게 당장 급한 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B라는 것은 대형 투자은행이 되겠죠. 미국 같으면은 뭐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나 뭐 이런 뱅크 오브 아메리카 뭐 이런 데가 될 거고, 연기금, MMF 이런 데가 될 거고, 여기는 중형은행이나 그 다음에 일반 뭐 증권사라든가 이런 기관들이 이제 채권을 담보로 가지고 있는 채권을 맡기고 현금을 받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갚아야 되는데, 이걸 안 갚고 채권을 그냥 뭐 7일짜리라고 그러면 7일짜리가 계속 반복해서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은 5년, 10년짜리 장기 채권이기 때문에 이거를 당장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5년짜리, 10년짜리 채권을 갖고 있으면서 7일짜리, 일주일짜리 RP 금리를 계속 내면서 있는. 왜 그럴까요? 얘는 내가 5% 금리의 이자인데 얘를 내는 거는 얘는 뭐 2%, 3% 낮은 금리겠죠. 그러니까 높은 금리를 받는 채권을 보유하고 낮은 금리의 RP를 통해서 이자를 내고 있는 거다. 그러면 어쨌든 2, 3%의 수익은 얻는 거잖아요. 이거를 차익 거래라고 그랬죠. 높은 이자 대신에 낮은 이자를 내므로 인해서 남는 거를 먹는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왜 이 A라는 사람들은 이렇게 채권을 보유하게 될까? 첫 번째 이유는 레버러지를 이용하는 거죠. 레버러지를 이용하는. 무슨 얘기예요? 남에게 빌린 돈을 가지고 더 큰 이자를 얻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죠. 레버러지 효과 때문에 그러는 거고, 안 그러면 이걸 팔아야 되겠죠. 그죠? 진짜 급하면 이걸 팔게 돼 있어요. 근데 급하지 않으니까, 시장이 앞으로 좋아질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금 미국이 코로나19 때문에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양적 완화라는 거, 양적 완화라는 것은 영어로는 퀀터테이티브 이징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까하고 똑같은 거예요. 정부가 시중에 있는 국채를 사들여요. 사들이면 뭘 줘야 돼요? 채권을 샀으니까 현금을 줘야죠. 그러면 이 양적 완화를 하면 어떻게 시중에 돈이 막 남아돌 거 아니야.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막 쓰러지는 기업은 안 생길 거란 말이야. 이거의 반대는 양적 긴축이라고 그래요.
긴축. 2008년 이후에 미국이 돈을 엄청나게 풀었죠. 서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그랬다가 2017년 10월부터 양적 긴축을 했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2019년 상반기까지. 그랬다가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가지고 이 레포 금리는 단기 금리예요, 장기 금리예요. 7일짜리니까 아주 단기 금리잖아요. 단기 금리가 뭐가 있냐면 콜 금리가 있고 레포 금리가 있고 그다음에 유럽에 리보 금리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붙어봐야 2%인데 작년 2019년 9월 달에 미국의 레포 금리가 10%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게 뭐야? 채권을 주고 이자를 좀 돈 좀 빌려달라고 하는데 얘네들이 안 주는 거야, 돈을. 그러니까 얘가 뭐야? 2% 더 줄게요. 3%안 줘. 5%안 줘. 10%까지 줘야 돈을 빌려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만큼 미국이 양적 긴축을 했다 그랬잖아요. 긴축을 했다는 얘기는 뭐야? 시중에 있는 돈을 빼와야 되잖아요. 그죠? 빼와야 되니까 뭐를 하는 거야? 계속 회사채를 파는 거예요. 회사채를 팔아 반대로. 그러면 회사채를 시중에서 사면 돈을 줘야 돼, 안 줘야 돼? 정부에다가. 돈을 줘야지. 그러니까 정부에 돈이 들어오니까 긴축이 되는 거지. 돈이 계속 없어지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10%가 가서 야 이거 이러다 미국 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미국의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RB, 페드가 드디어 개입을 하는 거지. 아까 한국은행처럼. 그래서 JP모건이나 이런 데서 안 사주는 대신에 어디서 사줘요?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FED, 페드에서 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금리가 2%대로 내려가는 거지. 이런 원인이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양적 완화를 한다는 건 시중에 지금 막 쓰러져가는 기업들이 많아지잖아. 이러면 어떻게? 금리를 내려야지. 금리를 올리면 어떻게? 돈들이 빠져나가니까 시중으로 은행으로 들어가니까 이자를 낮추면 시중에 돈이 돌겠죠. 그래서 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이들이 예상한단 말이에요. 이들이 금리가 인하될 거다. 그럼 금리가 인하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금리를 인하하면 상대적으로 채권의 가격이 올라가요. 채권 금리는 높잖아 보통. 그래서 채권의 가격이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채권을 보유하는 이 사람은 좋아 안 좋아?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채권을 어떻게 해? 계속 보유해야 돼? 팔아야 돼? 보유해야지. 더 올라갈 거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채권의 가격이 올라갈 거니까 얘를 돈이 아무리 급해도 이걸 안 판단 말이에요. 이 레포 거래를 한다는 얘기는 어찌 보면 앞으로 시장이 아주 안 좋아지지는 않겠다. 뭐 이런 의미라는 거고. 그래서 이 레포 금리가 이렇게 급상승한 거는 많지 않아요. 1929년 세계 대공황 말고 최근에는 2000년 나스닥 IT 버블이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이번에 2019년 작년 9월 달에 이게 급등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시 이제 양적 완화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레포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고 또 레포를 매입해주는 정부에서 한국은행이나 미국 연준에서 이런 레포를 개입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시장에 돈이 안 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돈을 지금 갖고 안 풀어. 왜? 시장이 더 어려워질 때 자기들이 그 돈으로 뭐 하려고? 쓰러져가는 회사들을 살려고 안 푼단 말이에요. 그만큼 이 시장이나 경제나 개인이나 약육강식이에요. 동물의 세계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되게 어려운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안 풀고 있기 때문에 RP 금리가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하느니 RP 매입을 선제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해하시고, 시중에 신문에서 이런 레포 거래라는 것이 나오면 이게 어떤 건지 좀 어려운 개념이지만 꼭 알고 있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